여행으로 왔던 한국의 명동거리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우산 없이 당황하던 미국 여성은 허둥지둥 피할 곳을 찾아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그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여성이 한국인의 행동을 보고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왔던 이 여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 브릿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의 최고 미용 아카데미인 빅애플 뷰티스쿨에서 수석 장학생으로 공부하던 레이첼 워커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헤어와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의 머리를 해주며 실력을 쌓았고 졸업 후에는 미국 최고의 미용학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어요. 제 꿈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헤어를 담당하는 최고의 스타일리스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최고였죠. 교수님들은 제가 타고난 재능을 가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저는 교내 미용 경연 대회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어요. 특히 컬러링과 스타일링 분야에서는 제 오른팔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학교 선배들은 졸업하면 바로 뉴욕의 유명 살롱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올 거라고 장담했어요. 그런데 지난 여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아시아 여행을 계획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걸 보고 한국도 일정에 넣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화장품만 좀 사려고 했던 거였어요. 한국 화장품은 미국에서도 꽤 인기가 있어서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이마다 반짝이는 네온사인, 세련된 카페들, 그리고 패션 센스가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놀라웠던 건 길을 걷다 보면 정말 많은 미용실이 눈에 띈다는 거였습니다. 거의 모든 블록마다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서울에 도착한 둘째 날, 정말 운명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허둥지둥 피할 곳을 찾았죠. 비를 피하려고 무작정 들어간 곳이 작은 골목에 있는 드림 헤어라는 미용실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미국의 일반 미용실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인테리어는 모던하면서도 세련됐고 각종 최신 미용 기기들이 즐비했어요. 심지어 미국의 고급 살롱에서나 볼 법한 장비들도 있었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친절하게 다가와 영어로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비에 젖은 머리를 가리키며 그냥 비를 피하러 들어왔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녀는 환한 미소로 잠시 앉아서 머리 말리세요. 음료 한 잔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건넨 따뜻한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 맛에 놀라 눈이 동그래졌어요. 무슨 맛이죠? 정말 맛있네요. 직원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냥 믹스커피예요. 한국에서 가장 흔한 커피인데 좋아하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풍부한 이 맛은 미국에서 마시던 어떤 커피와도 달랐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제 머리 상태를 본 직원이 디자이너를 불러왔다는 거였어요. 디자이너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를 자세히 살펴본 후 비 때문에 머리가 많이 상했네요. 간단한 트리트먼트 해드릴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속으로 약간 비웃었어요. 동네 미용실에서 뭘 알겠어라는 오만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친절함을 거절하긴 미안해서 네, 맡길게요 라고 대답했죠. 디자이너는 먼저 헤어 진단기로 제 두피와 모발 상태를 체크했어요. 그리고는 모발 끝이 많이 손상됐네요. 트리트먼트와 매직 그리고 컷을 추천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매직이라니, 내 곱슬머리를 펴겠다는 건가? 미국 최고의 미용 학교에서도 내 곱슬머리는 다루기 어렵다고 했는데. 하지만 호기심에 해보세요라고 말했어요. 어차피 여행 중이니 망쳐도 크게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죠. 디자이너가 트리트먼트를 해주는 동안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헤드 마사지였습니다. 머리를 감기면서 해주는 마사지는 정말 천국 같았어요. 미국에서는 고급 살롱에서 추가 비용을 내야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 여기서는 기본으로 해주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디자이너의 손놀림이었어요.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다루는 모습이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제 얼굴형, 두상, 심지어 제 패션 스타일까지 고려하면서 머리를 다듬어 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런 세심함은 미국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유학생인가요? 디자이너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아니요, 미용학교 학생이에요. 뉴욕에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정말요? 미국 미용은 어떤가요? 저도 언젠가 뉴욕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꽤 자랑스럽게 제 학교와 미국 미용 트렌드에 대해 설명했어요. 디자이너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경청했고, 우리는 미용에 대한 열정을 나누는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1시간이 지나고 드라이가 끝났어요. 디자이너가 거울을 건네며 어떠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제 곱슬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변해 있었고 얼굴형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레이어드 컷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제 곱슬머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이건 마법이에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디자이너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냥 기본이에요. 한국 미용의 기본이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산대로 가서 가격을 물었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트리트먼트, 매직, 컷, 스타일링을 모두 포함해서 15만 원이라니요. 미국에서는 이 정도 퀄리티면 최소 $1,000는 넘게 받을 텐데 말이에요. 미용실을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모만 바뀐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던 확신과 자부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최고의 미용 교육을 받고 있는 걸까? 이런 실력이 동네 미용실의 기본이라면 한국의 톱 미용실은 어떨까? 호텔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계속 머리를 만져봤어요. 손상된 모발이 이렇게 부드럽고 윤기 있게 변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남은 여행 일정을 완전히 바꿔서 한국의 미용 문화를 더 깊이 알아보기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들에게 미안해. 너희들끼리 관광 다녀와. 나는 다른 볼 일이 생겼어라고 말했어요. 친구들은 의아해했지만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최고의 미용실을 검색하고 예약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그날부터 제 여행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경복궁 대신 압구정의 유명 살롱을, 명동 쇼핑 대신 강남의 아카데미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 미용의 세계가 이렇게 깊고 넓다니요. 미용실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더 큰 충격과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특히 압구정의 한 유명 살롱에서는 디자이너의 커트 기술을 보고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위 놀림은 마치 무용수의 춤같이 우아하고 정확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사용하는 기술 중 일부는 제가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커팅 방식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제가 물었죠. 디자이너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개발된 커트 기법이에요. 모발의 무게감을 조절하면서 자연스러운 층을 만드는 기술이죠.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그저 기본에 불과했구나. 그간 실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던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는 엄청난 결심을 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이 놀라운 기술을 배우겠다고 말이에요. 물론 미친 결정이었어요. 장학금, 가족, 친구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낯선 나라에 남는다는 건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거든요. 비행기 탑승을 몇 시간 앞두고 부모님께 전화했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 미국에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학교도 휴학하고 한국에서 미용을 배울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부모님의 충격적인 반응이 들려왔어요. 레이첼, 제정신이니? 내가 그토록 어렵게 들어간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엄마, 이건 미친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한국의 미용 기술은 미국과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정말 최고가 되고 싶다면 여기서 배워야 해요. 부모님은 결국 당장 귀국하라며 화를 내셨고 친구들도 제가 일시적인 여행 열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휴학 신청을 하자 지도 교수님은 당황스러워하시며 전화를 주셨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이 제 진정한 운명이라고 느꼈으니까요. 결국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바꿔놓을지 말이에요. 레이첼, 넌 우리 학교 역사상 최고의 인재야. 그런 결정은 내 커리어를 망치는 일이야. 한국 미용이라니, 그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미국이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고 있잖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본 것들은 정말 우리가 배우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한번 직접 오셔서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거든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알았어. 휴학은 1년만 허가해주마. 그 이상은 안 돼. 그리고 넌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 학교에 가져와야 해. 약속해.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최소한 완전히 학교를 포기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을 설득하는 건 더 어려웠어요.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하신 부모님은 최소한 안전하게 지내라며 한국에서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여행용 캐리어 하나와 작은 가방만 가지고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은 비를 피해 들어간 작은 미용실과 그곳에서 맛본 한 잔의 믹스커피였어요. 때로는 작은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한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서울의 모든 미용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압구정, 홍대, 강남, 심지어 작은 동네 미용실까지요. 제가 방문한 곳마다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림 헤어가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평범한 미용실들이 미국의 최고급 살롱보다 뛰어난 기술과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종로에 있는 작은 미용실에 들어갔어요. 외관은 정말 평범했는데 안으로 들어가자 최신식 장비들이 놓여 있더라고요. 디자이너는 50대로 보이는 남성분이셨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을 걸자 그분은 미소 지으며 영어 잘 못해요. 하지만 머리는 잘해요라고 대답하셨어요. 소통이 어려울 것 같았지만 호기심에 그분에게 헤어컷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분의 손놀림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가위를 다루는 방식, 모발을 섹션으로 나누는 방법, 그리고 레이어를 만드는 테크닉까지.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미국 최고의 교수님들보다 훨씬 정교하고 섬세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제스처와 함께 물었죠. 그분은 겸손하게 웃으며 40년 했어요. 매일매일 연습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구글 번역기를 켜셨답니다. 정말 귀여우셨어요. 번역기를 통해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미용사는 기술이 최고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손님들은 매우 까다롭거든요. 완벽해야 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이해가 됐어요. 한국 미용실의 수준이 높은 이유는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치 때문이었던 거죠. 미국에서는 괜찮아라고 넘어갈 작은 실수들이 여기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서비스였어요. 머리를 감길 때 해주는 헤드 마사지, 시술 중에 제공되는 다양한 음료와 간식, 끝나고 나서도 스타일링을 완벽하게 도와주는 친절함까지. 미국에서는 $1,000 이상 내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국에서는 $50에서 $100에 모두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어느 유명 살롱에서는 헤어컷의 디자이너가 직접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SNS에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라며 여러 각도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사진을 찍어주었죠. 그리고 그 사진들을 바로 제 휴대폰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 이런 서비스는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또 다른 미용실에서는 시술이 끝난 후 디자이너가 자신의 명함을 주며 다음에 오시면 10% 할인해 드릴게요. 오늘 머리 어떠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제 대답을 진지하게 메모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모든 손님의 피드백을 기록하고 다음 방문 시 참고한다고 해요. 이런 철저한 고객 관리 시스템이 있다니요. 일주일 동안 다양한 미용실을 방문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미용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트렌드 감각이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예전 것들을 적용하는 것들이 많은데 한국은 달랐어요. 모든 미용실이 최신 트렌드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몇 개월 후에 유행할 스타일까지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강남의 한 유명 미용실에서는 디자이너가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스타일이 유행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최신 미국 트렌드에 대해 설명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 스타일은 우리가 작년에 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가 보여준 스타일북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한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니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한국 미용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알게 됐죠. K-뷰티가 단순히 화장품만이 아니라 헤어스타일, 네일아트, 스킨케어 등 전반적인 뷰티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유튜브에서 한국 미용 아카데미 영상을 보며 밤을 샜어요. 한국어는 한마디도 몰랐지만 기술만큼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 그들의 커트 테크닉, 컬러링 방식, 그리고 스타일링 노하우는 제가 미국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음 날 저는 대학로에 있는 미용 아카데미를 찾아갔어요.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운 좋게도 영어가 유창한 원장님을 만났답니다. 미국에서 미용을 공부하고 계시다고요? 흥미롭네요. 우리 수업을 한번 참관해 보실래요? 원장님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실습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학생들의 기본기가 너무나 탄탄했거든요. 가위 다루는 법부터 컬러 믹싱, 두상 분석까지 모든 면에서 미국 학생들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정교했어요. 원장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미용 교육이 이렇게 뛰어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물었어요. 원장님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학생들은 실제 손님의 머리를 만지기 전에 최소 6개월은 기초만 연습하죠. 가발로 커트를 수백 번 반복하고 컬러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해요. 미국과 정말 다르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손님 중심 마인드예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손님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을 가르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는 주로
내가 만들고 싶은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는데 한국은 손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데 집중한다는 거였어요.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원장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교에 관심 있으시면 단기 코스도 있어요. 외국인을 위한 3개월 프로그램이 다음 달에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했어요. 등록하고 싶어요. 하지만 3개월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더 오래 배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원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규 과정은 1년인데 미국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오래 머물 수 있을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여기서 배우고 싶어요.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어려웠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특히 한국의 미용학교는 미국보다 훨씬 엄격했어요. 저녁 8시까지의 빡빡한 일정, 철저한 출석 체크, 그리고 끝없는 기초 훈련까지. 때로는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그런 고단함을 이겨냈어요. 특히 한국 미용의 정밀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를 들어 커트 하나를 배울 때도 미국에서는 대략적인 방법만 알려주는데 한국에서는 가위 각도 1도, 손가락 위치 1mm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었죠. 미용학교 한국인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점심시간에도 가발을 들고 연습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복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공식 인스타그램에 제 사진을 올리겠다고 했어요. 외국인 학생이 한국 미용을 배우러 왔다는 내용이었죠. 그게 생각보다 큰 화제가 되었나 봐요. 다음 날부터 저를 알아보는 학생들이 생겼고 심지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봤어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미국인 미용사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이렇게 의미 있게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방송 출연 제안도 있었고 한국 화장품 브랜드에서 SNS 홍보도 부탁해 왔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제안들보다 실력을 쌓는데 더 집중했어요. 미용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다양한 미용실에 찾아가 디자이너들의 기술을 관찰하고 가능하면 질문도 했죠. 그러다 우연히 강남의 유명한 미용실 원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제 열정을 높이 사서 주말 어시스턴트로 일할 기회를 주셨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과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이 완벽한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죠. 저는 점점 더 한국 미용의 깊이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한국 디자이너들의 손님 중심 철학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손님 한 명 한 명의 얼굴형, 두상, 피부톤, 라이프 스타일까지 고려해서 맞춤형 스타일을 제안했어요. 미국에서는 주로 트렌드나 디자이너의 취향에 따라 스타일을 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또한 한국 미용실의 토털 뷰티 개념도 새로웠어요.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 관리까지 모든 서비스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모습이 정말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이미 미국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컬러링 기술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고 한국의 음영 발라야지와 하이라이트 테크닉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종종 제 실력을 테스트하는 실습 평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손끝의 기술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해 주었답니다. 어느새 저는 클래스에서 상위권 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식당에서 메뉴 주문하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심지어 한국식 인사 예절까지 배웠어요. 특히 좋았던 건 한국 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중독됐습니다. 김치, 떡볶이, 삼겹살 모두 제 최애 음식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믹스커피였어요. 아침마다 한 잔씩 마시는 그 달콤한 맛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되었죠. 미국의 스타벅스보다 이 작은 봉지 커피가 더 그리워질 정도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뉴욕에서 서울 시저스라는 제 미용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서비스 철학을 그대로 구현한 미용실이죠. 특히 손님들에게 믹스커피를 대접하며 한국의 정문화를 전하고 있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연히 마신 믹스커피 한 잔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지금도 매일 아침 믹스커피를 마시며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려요. 그 작은 종이컵에 담긴 달콤한 맛이 저에게는 꿈을 향한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작은 우연이 가져다주는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레이첼의 놀라운 인생 역전 스토리 어떠셨나요? 무엇보다 믹스커피 한 잔에 담긴 한국인들의 정문화가 레이첼에게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희망과 위로의 상징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힘들 때마다 그 달콤하고 따뜻한 맛으로 용기를 얻고 결국 미국에서도 그 문화를 전파하며 성공까지 이루어낸 모습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제는 뉴욕에서 자신만의 미용실을 운영하며 한국의 미용 기술과 서비스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 전도사가 된 레이첼의 모습이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한국을 사랑하게 된 레이첼에게 해주고 싶으신 응원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외국인 친구들에게 믹스커피를 소개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또한 여러분만의 특별한 믹스커피 추억이나 한국 문화를 자랑스러워했던 순간들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브릿지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브릿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브릿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